위암이 왜 발생하는지 주요 원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위암은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특수한 음식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가족력 등이 포함되고요. 흡연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이 역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 그렇다면 먹는 음식 외에 어떤 식습관이 또 위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빨리 먹고 또 한꺼번에 막 폭식하고 이런 습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급하게 먹거나 식사를 거른 뒤에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그 자체로 위에 심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는 위에 음식이 들어오기 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흔히 배꼽시계라고 하죠. 배고플 때 꼬르륵거리는 것이죠. 위는 리듬이 매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이 안 들어온다든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음식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위가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에 많은 자극을 주게 되어 위염, 위궤양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위암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간암 같은 경우는 뭐 간염이나 간경화증을 좀 방치해 뒀다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염, 위궤양을 그냥 뒀을 때 위암으로 좀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위암도 발생 과정을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위염에서 시작해서 양성 종양이 선종으로 발전하고 이 선종에서 악성 종양으로 변하는 단계를 거치는 위암이 있는 반면 이런 절차 없이 생기는 위암도 있습니다. 양성 위궤양은 위암이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궤양이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위암의 전고병변이라 불리는 몇 가지 상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선종과 같은 세 가지 질환이 추후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암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 보통은 어떤 증상이 그럼 나타나는 걸까요? 지극히 일반적인 상복부 불쾌감이나 통증 등입니다. 대개는 입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며 쇠약해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 증상이 일반적인 소화불량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셈이죠. 하지만 위염, 위궤양 등의 질환에서는 구역질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를 하면 대개 없어지지만 위암에서는 투약을 하더라도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뭐 위염, 위궤양과 비교했을 때 그 증상이 되게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모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발견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암만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 이런 건 없을까요? 특징적인 증상은 없으며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진행되면 암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의 발생 위치가 위의 상부 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거나 식후 즉시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암의 위치가 십이지장 쪽, 즉 위의 하부 쪽에 있는 경우에는 식후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구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위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으며 출혈로 인해 검은색 변을 보거나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위에 천공이 일어나게 되면 급성 복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근데 반대로 아무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나요, 선생님? 네, 일부 위암 환자들의 경우 특히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기가 되기까지 암이 진행된 경우에도 특이 증상을 못 느끼거나 경미한 소화불량 등의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위암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Q&A 닥터에게 물어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위암 치료를 위한 위절제 수술 후 구토, 위경련,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빈혈 등의 증상으로 괴롭습니다. 이런 증상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한다던데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절제술을 받으신 분인데 덤핑 증후군 때문에 힘들다고 하세요. 이게 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음식은 식사를 하고 나면 위에서 다양한 효소에 의해 충분히 소화가 된 후 십이지장을 거쳐 장으로 내려가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질병으로 부득이
위의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면 식도와 장을 직접 연결하거나 남아있는 위와 장을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위가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키기에 부족해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빠르게 이동해 갑자기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서 구욕, 구토, 현기증, 바람, 빈맥, 무기력,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런 증상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 음식을 아주 천천히 소화가 충분히 되도록 소량씩 자주 먹고 식사 후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거나 누워 있어 음식이 충분히 위에 머물면서 소화가 된 후 천천히 장으로 이동하게 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평소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위암 수술을 한 달 전에 받으셨고 위 전체를 절제하셨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평소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아버님이 수술 후에 고기를 못 드시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수술 후에 고기 괜찮을까요, 선생님? 위암 환자에서 소화가 부담이 된다면 고기를 피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체중 증량을 위해 양질의 육류 섭취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피하는 것보다는 특히 항암 치료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단백, 고칼로리의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안 좋다던가 설사를 하는 환자들은 생선이나 콩, 두부, 계란, 우유, 두유 등 대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면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